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 일정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고 프린트를 하고 조금 수정을 하고 이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양쪽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께 절차를 밟지 못하다 보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10시 개시하기 위해 모두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 행정적 절차와 이런 것들의 수정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 임시회 제9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권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권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4월 21일과 4월 28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고 일부 증인 참고인은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상 세 분이 하시겠습니까? 두 분만 하시죠? 다른 일정들도 그렇고 그럼 세 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 분이 2분씩만 하시죠.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필요하시면 중간에 말씀 주시고요. 세 분이 2분씩만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도 보시고 말씀 주시고요. 비례한 의원으로 하고 비례해서 의원 숫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 누가 드셨죠? 아닙니다. 김영동 간사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세 분. 자, 그럼 김영동, 윤상현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최근에 국정조사 출석 요구 과정에서 어느 검사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수술을 받았고 또 병가 중이었고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고, 그런데 동행명령장이 오니까 떳떳하게 사는 길은 이길 뿐이다 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참 그 얘기, 떳떳하게 사는 길은 이길 뿐이다라고 했을 때 그 검사님의 어떤 심정, 또 그 말의 무게감, 이런 것을 느껴서 너무너무 참 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어떻게든 검사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진짜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같이 하는 이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검사 한 40명 가까이 해서 우리가 솔직히 우리 국정조사장에서 보여주는 의원님들의 모습이 좀 여러 가지로 어떤 경우는 조롱하고 호통치고 윽박지르고 어떤 때는 막 범죄 피장 같은 식의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사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섭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일단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랑 몇 분이 이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고발은 철회를 해주시는 게 일단 기본일 것 같고, 정작 이 대장동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유동규 증인은 꼭 채택이 됐으면, 진짜 대장동 사건의 실질적인 열쇠는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를 꼭 증인으로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의 공직자, 특히 그 임명직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국가의 공복입니다. 정권 교체하고 상관없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잘못된 명령과 지시가 있었다. 그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저런 행동을 아직도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직도 윤석열은 우리 최고 대장이다.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지 않는가. 아닌 분도 대부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검찰에 2,000명이 계시는데 그중에 극히 소수, 제가 추정하기엔 한 20분 이내 정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이재명 후보 죽이기에 나섰는데 이제는 참여할 때가 됐다. 진실 규명에 협력하고 잘못된 명령과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국가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한 번씩 다 국정감사의 주요 증인 채택을 통해서 청문했습니다. 거기서 확인된 건 뭐냐? 그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술 조작하고 회유 협박하고, 그 진술 조작하고 회유 협박해서 윤석열 하명 사건에 동원되고,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떨쳐내야 되는데 그거 떨쳐내면 자신도 고발되고 그 잘못된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좀 검사들의 증인 숫자는 조절할. 예. 김영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예. 저는 우리 지금 국정조사가요, 범죄자의 발언은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검사들은 완전히 협박하고 탄압하고 강박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욱 피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심파 중에 심파 타령을 하고요. 그때 보니까 기온이 9월 16일부터 18일이 최저 기온 22도, 최고 기온 29도예요. 근데 모포 2장 운운하면서 심파 중에 심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국정조사로서는 한마디로 이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아마 명백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종석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각종 죄지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일종의 이 조작의 숙주가 지금 국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무죄 왜 났나 하고 봤더니 국정원이 자체 감사를 했는데요. 이 감사한 책임감사관, 감사관들이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그리고 기조실장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또 이번에 지금 카텐디에서 엊그저께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진술한 김땡땡 국정원 직원은 그 위치에 리오남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그 국정원 직원이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굉장히 개인적인 이런 친분도 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에 그 법에도 위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건태 의원님. 예,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국조를 통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청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감사원의 파견을 가서 검찰에 제출할 증거를 미리 선별하는 등의 역할을 해서 사실은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에 있는 검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조작 기소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국조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진실이 은폐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파트를 수사하는 검사와 주가 조작 파트를 수사하는 검사가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북 송금 파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협조를 하면 주가 조작 파트에서 수사받기가 편해졌다. 둘이 연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가 조작 파트를 수사한 검사들은 대검에서 파견했다. 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의 정식 인사 발령 전에 2개월 전에 두 사람의 어미중 강백신이 미리 직무대리를 받아서 수사팀장도 모르게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계획을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을 너무 과도하게 불렀다. 또 검사들을 마치 죄인 다루시 했다 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범죄자의 증언을 근거 옥조죄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정권 잡고 2차 수사팀이 수사할 때 결국 그 유동규라는 범죄자 또 남욱의 그 협조적인 진술 거기에 의존해서 사건을 바꿨던 것 아닙니까? 예, 김영동 의원님. 먼저 증인 참고인 채택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상대방 간사에 대한 의견이라 그럴까요? 수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검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검사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정일권 검사를 철회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정도 그렇고 예고된 일정도 그렇고 증인 참고인의 추가 그다음에 철회와 관련돼서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였죠. 위원장님 말씀을 자꾸 거들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늦어진 것도 저희가 10시에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이게 물레방아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이건태, 존경하는 김동아,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들은 지난주 보니까 여기 계셔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증인석에 가 계셔가지고 민주당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이건 국민들이 보고 이미 판단했을 겁니다. 판결문이 하나는 150쪽, 하나는 500쪽이 넘는데 그 어떤 증언도 그 판결문을 뒤집을 만한 그런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지난주 우리 국정조사를 보고 그동안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법원의 판결이 매우 옳았고 타당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조사는 이른바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그리 느끼고 판단하고 있다고. 예. 한 번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론이 있습니다. 예? 그럼 양분남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동 간사님께서 김동아 의원, 이건태 의원, 김승호 의원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보니까 국회법의 전 취지는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은 그 의원이 상임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적인 무슨 경제적 이득이나 그 밖에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를 방지하게 하는 규정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새 의원님들께서 과거 사건을 맡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국정조사장에서 국정조사위원 활동함으로써 이분들이 무슨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좀 적절치 않고 이분들이 특위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토론하실 분들은 뒤에 토론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비교섭 위원님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빠른 시간 내에 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좀 있으셨어요. 우선 그래도 증인 명단은 좀 합의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금의 철회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9인 중 찬성 12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추가 상정의 건이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님께서 감사원 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박성준 위원님 외 8분의 위원님이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 실시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요건 토론이 없다고 합니다. 요거는 의사일정 동의의 변경은 토론을 안 하시고 그 의사일정 관련해서 의결할 때 토론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추가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누가 기권이야? 나는 왜 손을 안 들었습니까? 항상 내가 손을 들어야 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19인 중 찬성 12인, 반대 6인, 나도 아까 손을 들 걸 그랬군요.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2항 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23일에 감사원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은 한 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토론 시간은 2분으로 하기로 하고, 김영동 의원은 하셨으니까 곽규택 의원 하시고, 이쪽에는 아까 차규근 의원님 안 하셨으니까 차규근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2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의원 토론해 주세요. 원래 지금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의 건, 이것은 원래 없던 안건인데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원검찰청이라든지 서울구치감 이런 곳은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가셔가지고 보신다고 하는 거에
뭐 의미는 있다 생각해요. 일방적 주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건데 이 감사원 금융감독원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쌍방울이 주가 조작 때문에 대북 송금했다 하는 것 때문에 금융감독원 가려는 것이고 감사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뭐 잘못된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무슨 회초밥을 먹었습니까? 뭐 잠을 재웠습니까? 이거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인데 보여주게 하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마치 그런 허위 주장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쇼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감사원 금융감독원을 뭐 현장 조사 추구하신다?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교근 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그 국정조사 3주 정도 진행이 되면서 많은 조작 수사 기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동 의원님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판결문을 뒤집을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그 유일한 비진술 증거가 김태균 회의록입니다. 이 김태균 회의록을 검찰이나 법원이 얼마나 크게 봤는지는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김태균 회의록 관련해서 얼마 전에 나왔던 정인들의 증언회에서 김태균이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뭐냐니까 김태균은 법원에서 김성태를 2018년 말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나왔던 박상욱이라는 김성태의 수행 비석격 이 사람에게 제가 물었을 때 10년 정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최소 5년에 10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균은 2018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15년경 안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죠.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김태균 회의록의 작성자 김태균의 정언이 법정에서의 정언이 위증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판결 재심 사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다는 그 부분도 객관적인 사실과 반한다는 사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용 컴퓨터로는 한글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 예, 금융감독원하고 감사원은 꼭 가봐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현장 조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자, 조용히 하세요. 예. 현장 조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수원지검에서 뭐 연어회덮밥을 먹은 그 조사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가 조사를 안 갔다면 수원지검에 있던 창고가 진짜 집기류들을 분류하는 창고였는지 아니면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이었는지를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께 창고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지검 현장 방문에서 그 창고가 아닌 회의실이라는 걸 명백히 우리가 국민께 알려줄 수 있는 그때를 떠올리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도 반드시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원은 명동에 분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야간 조사하고 심야 조사하고 실제로 압박 조사, 검사들도 안 하는 조사를 감사원에서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떤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대한 그런 현장 조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직까지 쌍방울과 관련된 내용들은 주가 조작 사건들을 검찰이 저희는 볼모로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관계자들의 주가 조작의 내용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가서 그 주가 조작 관련 서류도 열람하고 이 문제가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대충 가지고 가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의혹은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새롭게 현장 방문을 추진해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 현장조사 일정을 변경 및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9명 중 찬성 13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다음 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1일에 열어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 기소 의혹사건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랬구나, 이래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구나, 정치검찰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은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쌍방울에서도 대장동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드러난 국정조사였습니다. 내일은 또 서해 공무원 사건, 그리고 통계 사건, 윤석열 언론 보도 사건 등 관련해서 충분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정치검찰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23일이죠. 감사원. 예. 감사원과 금감원 현장 조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도대체 검찰보다 영장도 없이 어떻게 포렌식이 있었는지, 수많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곳에 불려가서 몇 박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임신한 공무원까지 그렇게 조사를 받아왔는지, 강압과 그리고 카톡들은 어떻게 조작되어 왔는지, 그리고 쌍방울은 어떤 주가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덮였는지 등에 대해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정조사는 향후 더 의미 있는 국정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